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민사고의 비밀을 아시나요? 여기는 자폐 아이를 키우는 채널인데 갑자기 웬 민사고 이야기냐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민사고의 아침 루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민사고에는 심신수련 시간이라는 아침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민사고의 교육 철학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을 움직입니다. 검도, 태권도, 조깅 등 심신 수련 시간을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민사고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부터 하는 걸까요? 저는 처음에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잡생각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더 잘 되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 뇌는 이제 정보를 처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특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뇌의 컨트롤 타워인 전두엽이 이때 가장 활발하게 가동됩니다. 공부하기 전의 운동은 단순히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예열하는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 기억력의 비밀 잠자는 뇌를 깨워라에서는 운동 전과 운동 후의 뇌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이 소개되었습니다. 달리기 운동을 한 그룹은 인지력과 언어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MRI 검사에서는 전두엽과 다른 뇌 영역을 연결하는 기능적인 연결망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달리기 운동 집단은 뇌 발달뿐만 아니라 심폐지구력과 체력까지 얻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운동은 공부를 방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뇌에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경과학자 웬디 스즈키 또한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뇌를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또 운동은 현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다양한 뇌 질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은 하던 운동도 멈춥니다. 고3이 되면 체육 시간조차 줄이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운동 생리학자인 전용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3이야말로 가장 운동이 필요한 시기라고요. 공부를 더 해야 하니까 운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용관 교수님 역시 어린 시절 ADHD 성향이 있었지만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운동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교 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학원을 많이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학교가 끝나면 저녁까지 밖에서 실컷 뛰어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메뚜기를 잡고 산을 뛰어다니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았다기보다는 매일 몸을 움직이며 뇌를 깨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자사고에 진학하면서 이런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1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왔고 학교에는 늘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365일 앉아서 공부만 해야 하는 환경에 있었고 운동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멘탈과 제 성적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공부를 할 시간이 가장 많았던 고등학교 시절에 오히려 공부가 가장 잘 안 되었다는 사실이요. 결국 대학교도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운동형 외톨이 생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동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우울했던 시기에 정말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언어, 인지,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는 배웠던 것조차 전혀 하지 못하더라고요. 1초도 착석이 어려웠고 짜증이 많고 늘 본인이 요구하는 말만 했습니다. 전혀 저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방법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감각적인 어려움이나 몸의 불편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뇌 상태를 먼저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일 햇빛을 보고 숲으로 나가고 걷고 뛰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표정이 달라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감각적인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냐고요?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몸의 바탕을 만드는 기초라고요. 이것은 운동이 자폐를 치료한다는 이야기도 ADHD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달라지면 뇌가 달라질 수 있고 뇌가 달라지면 아이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민사고와 EBS 다큐멘터리, 그리고 신경과학자와 운동생리학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몸을 깨워라. 그러면 뇌가 깨어난다. 그리고 깨어난 뇌가 비로소 배우고 생각하고 성장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와 매일 밖으로 나갑니다. 햇빛을 보고 걷고 뛰고 몸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부가 아니라 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이에게 무엇을 더 가르칠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은 잠시 학습지를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